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속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몇 차례 이게 지금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 그 수법이 굉장히 자세히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설명도 좀 자세히 드리고 이게 법적으로 왜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장면을 시작으로 이제 통계 조작이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당시는 어떤 때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막 부동산 정책을 막 발표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억으로 20몇 번째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 20몇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자기들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해외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세금만 많이 매기면은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도록 막 막았는데 그게 결국엔 집값이나 부동산의 거래가 거의 거래 절벽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집값의 폭등을 가져오게 됐죠. 이 미래 세대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집 한 칸 잘 자기 돈으로 사서 또 그것을 또 늘려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 지금 저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청년 세대들이 집을 사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이 만든 현상이거든요. 지금 뭐 지나서 문재인 정부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의 그 거짓말 DNA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왜 이게 제대로 견제가 안 됐냐면요. 통계 수치가 조작돼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은 막 몇 억 단위씩 뛰고 그 다음에 집값이 막 1년에 거의 2배로 뛰고 이런 상황 하에서 버젓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딴 세상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통계 수치가 다 조작돼서 보고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2018년 8월 당시에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대비 0.67% 올랐다는 통계가 이제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0.67%라고 하면 적은 숫자 같지만 1년으로 따지면 41.5%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집값이 추세잖아요. 일주일 만에 0.67% 올랐으니까 52주니까 쭉 계산했을 때 집값이 내가 그 5억짜리 집이었으면 1년 뒤에는 7억 5천짜리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1년 내에 막 2, 3억씩 올라버리니까 그 당시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막 준비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집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자니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 대한민국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책을 정말로 그때는 말도 안 되게 대출도 못 받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아예 집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올려, 보유세도 올려, 그렇게 하니까 실제 집을 뭐 쉽게 샀다가 팔고 그렇게 해서 집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공급돼야 되는데 뭐 전임 민주당 서울시장 시절에는
재개발, 재건축 완전히 막았잖아요. 몇 년간 아무것도 못 짓게 하고.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펴는 거죠. 이 사고 속에는 이 민노총 베이스의 이 자본소득이나 부동산 관련된 소득을 전부 다 완전히 금기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익을 전부 투기로 보고, 또 불로소득으로 보고, 그러니까 아주 단차원적인 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비슷한 그런 과거의 시대의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도 너무 당연한 이슈인데도 폐지를 안 하고 민주당에서 머뭇거렸던 이유가 민노총에서 엄청 반대하거든요. 그 사고는 뭐냐? 민노총 간부들은 자기 아들들, 딸들 다 유학 보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냥 그 이념적인 지형이 왜 신성한 근로를 통해서만 그 돈을 벌어야지 왜 주식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나 성장의 사다리를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 해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왜 그것을 막죠? 정당하게 세금 내고 부를 세습시켜주고 노력한 사람, 남들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구조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터부시하다 보니까 집값부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그것도 어이없는 정책이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 성장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내가 어떤 식당을 열었는데 거기서 돈이 벌려야지 직원들 임금을 올려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뜩이나 자영업자가 힘든데 일단 니네 임금을 무조건 올려. 1년에 20, 30%씩. 그리고 임금을 올리고 나서 그러면 그 임금이 올라간 그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밥을 더 많이 사 먹을 거야. 그러면 니네 식당도 더 좋아질 거야.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반대로 이제 악순환 구조로 만드는 거죠. 실제 일어난 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올리자고 하니까 직원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등장을 했죠. 요새 식당 가보면은 거의 키오스크가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성실하게 근로하고 그걸로 또 종잣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주식으로 좀 불리기도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을 되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그 전체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치가 엉망이 됐죠. 소득주도 성장 이후로 결과적으로 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더 커졌어요. 원래 자기들 주장대로 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고 이 소득 배분율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 통계를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입니다. 실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 비서실장 바로 밑에 자리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실장 4명이 다 연루됐어요. 장하성, 김수현 이런 정책실장들 4명이 줄줄이 통계를 조작해 왔던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욕 나올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0.67%가 나오니까 그것을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잡을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거니까 그게 미리 좀 선반영해줘. 통계 숫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게 통계 숫자인데 내가 집값을 잡을 정책이 곧 발표되니까 그것을 좀 현재 나온 숫자를 마사지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통계법에 딱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통계 숫자는 최종치가 딱 통계청에서 발표돼야 되지 그 전에 중간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고받거나 공개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통계 조작을 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건강검진으로 따지면 환자를 병원 검사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있다는 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은 것처럼 이 건강검진 결과나 수치 같은 거 조작한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었으면 진짜 무기징역 당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장 빠르게 성장해야 될 시기에 주춤했던 것들도 이런 통계 숫자가 잘못 조작되다 보니까 정책 방향을 반대로 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이 숫자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간부들한테 막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니네 예산 안 줄 거다, 자리 줄일 거다. 그렇게 해서 양보를 받아내서 이 부분을 통계를 조작했던 거고요. 이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통계 작성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아파트 값을 막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에 가면은 몇 평형 뭐 2억 4천 매물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된 것과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이미 확정된 통계치를 재점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재점검이 곧 조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조사하는 지사장이 자기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아니 이게 마사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항의도 했어요. 이거 중심 잡고 이래야죠. 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에 또 굴복해서 0.67%를 0.45%로 다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한 게 102차례나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매주 나왔던 숫자들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상하다. 옆집이랑 이런데 집 살려는 사람들도 막상 집 사러 가보면은 지난주 대비로 올해 막 1억씩 오르고 이번 주에 그런 거 버젓이 경험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와대 전체가 동원돼서 국민들을 속인 택이죠. 이게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는 것도 저는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들 잘못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안 하나요? 이재명이 법인카드 쓰고 무슨 뭐 관용차 쓰고 한 것에 대해서 왜 언급 자체를 안 해?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통계 조작도 됐으면은 조작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이게 지금 오늘 최종 결과가 다 발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 소득이 고루고루 분배돼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통계 숫자를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관여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선 같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지난 중간 결과 때 이미 22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청와대의 직권을 남용해서 통계 숫자를 조작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했고 업무방해, 정상적인 통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위력으로서 너 이거 안 하면은 예산도 깎아버릴 거야. 너 다음에 승진도 안 시킬 거야. 자천시킬 거야. 이런 걸로 압박을 해서 통계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업무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미리 통계 수치는 최종 결과본만 나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불안하고 찔리니까 중간 결과를 빼내가지고 그것을 통계 숫자를 미리 누설하고 마사지한 부분은 통계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재판에서 당연히 이거는 건강검진의 대한민국이라는 그 경제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실장들은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지금 재판받고 다니지만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원 결과가 그나마 늦게나마 발표된 것에 대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원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하면서 굳이
이 감사원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 최재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면은 민주당에서 임명했던 감사위원들이 대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감사 결과 같은 것들을 미리 내지 못하게 하려고 한 뒤에 꼼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최재 감사원장이 복귀하면서 원칙대로 감사원에서 이것을 발표한 것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최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객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감사원장이지만 이 통계 숫자는 연루된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그리고 이 부분을 자백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감사 결과만 900쪽에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증거가 충분한 것이죠. 저는 이 감사원에 딱 걸린 이 정부의 통계 조작, 특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